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와 정신과 의사 김 씨 사이의 사건이 최근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김 씨는 배우 유아인 씨, 그의 SNS 활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신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상태를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김 씨가 배우 유아인 씨를 진단했다. 유아인 씨는 A라는 정신병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소속사는 유아인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 하는 것이 현재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우 유아인 씨 측에서는 명예훼손이다. 그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신과 의사 김 씨의 측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공익적 행동이다. 이러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드디어 이것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측의 주장이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진료와 관계해서 비밀 누설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요구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의사는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환자의 성격사항의 결함 등을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 의사 윤리장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의사는 환자에 대한 자신이 지득한 알게 된 환자와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가 오랫동안 당연한 원칙으로 지킬 것이 요구되었고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판례로 여기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 의무가 비밀 준수 의무가 좀 변경됐다고 볼 여지도 있는 그러한 판례에 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라소프 판결이라는 것이 그 기점이 된 것인데 의사가 자신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이 환자가 다른 사람을 해칠 것이다 하는 것을 특히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 그러한 의사가 있고 그런 뜻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했을 때 환자와의 비밀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하고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의사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했다고 해서 정신과 의사가 지켜야 할 고지 의무 내지 보호 의무, 이것을 불이행했다면 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의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타라소프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에 그 환자에게 망상 증상이 있었고 이 환자가 타티아나 타라소프라는 사람을 위해하거나 해를 가하거나 살해하려는 충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이 환자를 잠시 구금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이 환자가 칼로 타티아나 타라소프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책임까지, 물론 살인자의 책임은 당연히 묻는데 이 의사의 책임까지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환자가 특정 피해자를 해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환자가 특정 피해자를 해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때, 이것을 이 법원에서는 흔히 이 판단 기준을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상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의사에게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 것입니다.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다음에 이야기할 그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는 부분만큼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새로 발생하는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상대방, 그러니까 특정 피해자,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하고 알게 된 그 특정 피해자에게 경고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정신과 의사의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신이 알게 된 것, 그것을 경찰이나 우리 같으면 그 사법당국에 이것을 알려서 그러한 일을 미리 막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손흥수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2010년 6월에 작성한 논문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에게 두 개의 의무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죠.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타라소프 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은 타라소프 판결에서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면은 고지 의무 그리고 보호 의무까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천심리학자 혹은 임상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중 일부가 바로 이 타라소프 판결을 내세워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위험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 이 위험한 정신병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중에게 경고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선거운동 기간에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정신병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진찰하지도 않고 그리고 치료한 경험도 없으면서 그가 위험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을 했던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직접 그와 같은 그 진료를 하지 않고 진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진단도 아닌 것입니다.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싫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그들이 비록 의사 자격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리걸 마인드도 없었고 또 법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이죠. 결국 무식은 미국이나 한국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우 유아인 씨하고 정신과 의사 김 씨가 그 사건으로 대립하고 있고, 이 정신과 의사 측을 지지한 논거에도 역시 이 타라소프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정신과 의사 김 씨는 진단했다고 하죠. 배우 유아인 씨를 진단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의사가 환자를 진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의사는 SNS의 게시물을 진단이 아니라 진료로 봅시다. 그러면 이 정신과 의사가 배우 유아인 씨를 진료했는가? 진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진찰한 것은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SNS 게시물은 글 또는 영상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의사는 글이나 영상물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이 진단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전문가가 이것을 판단하고 분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일이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김 씨가 이러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SNS 게시물을 보고 그것을 진찰해서 진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 진단이고 위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합니다. 게다가 이 정신과 의사는 자신이 SNS 게시물을 진찰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SNS에 공표했습니다. 그는 유아인 씨는 A라는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죠. 유아인 씨의 SNS 게시물은 A라는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말이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타라소프 판결의 경우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직접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환자가 특정인을 가해하려는 것이 리즈너블하게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의사가 고지 의무와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아인 씨가 A라는 정신병에 걸렸다. 그것을 공표하는 이유가 공익을 위해서 타라소프 판결을 원용해서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를 해칠 것인지 그것이 정말 리즈너블한 것인지 하는 것을 밝혀야 하겠죠. 게다가 그의 고지 의무는 SNS 공표가 아니라 특정 피해자에게 했어야 옳습니다. 물론 그 전 단계부터 아예 근거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더라도 그리고 그의 보호 의무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고지함으로써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SNS에 공표하는 것은 타라소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이 어느 쪽도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또 다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속사에 정신병에 걸린 유아인 씨를 조치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선 그러한 의사라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진단 내용을 배우 유아인 씨의 소속사에 공문 발송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또다시 앞의 것과 다른 새로운 범죄를 구성합니다. 소속사에 공문을 발송한 것과는 변론으로 유아인 씨를 이렇게 소속사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SNS에 공표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별도로 또다시 다른 범죄를 구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네티즌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이것이 공익적 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는 가능성이 전무하지요. 다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두는 것은 이 정신과 의사 김 씨의 범죄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 차원의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도 당연히 죄과를 따져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라는 자격, 그 의사가 의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위와 그의 발언이 가지는 힘, 그것을 바로 도구로 써서 유아인 배우에게 해악을 가한 그러한 행위라는 것 때문에 아주 독특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아주 강력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의사가 SNS에서 어떻게 했다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사의 진단서는 법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죠. 바로 그와 같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범죄의 도구로 썼다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우리 검찰이 명백하게 모든 사실을 잘 밝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 유아인 씨와 정신과 의사 김 씨의 사건을 보면서 이 전문가가 저지르는 범행, 그것은 꼭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러니까 인명을 살상하고 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도구로 범죄를 저지를 때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로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우리 언론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또 언론에서도 자각을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